인터넷에 있는 동물들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아마 몇 종의 동물들만이 머리에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범이 먹이를 노리는 행위를 일컫는 호시탐탐과 같이 우리 애니멀 탐탐에서는 세심한 관심을 통해 여러 동물들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애니멀 탐탐,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엔터테인먼트로 간주되었던 동물 스포츠의 역사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오락적인 부분에 있어 선택권이 제한적인 옛날 시대의 사람들은 우리가 요즘 즐기는 수많은 여가 활동 대신 훨씬 더 폭력적이고 잔인한 방법으로 자신들을 즐겁게 만들곤 했습니다. 잔인하리만치 끔찍한 경기의 수준을 보면 지금 시대의 사람들은 아마 경악을 금치 못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폭력에 대한 갈증을 대체하여 해소할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그 당시 사람들은 동물을 이용하여 이러한 폭력에 대한 갈증을 해소했습니다. 첫 번째 거위 잡아당기기는 17세기부터 19세기 사이 네덜란드, 벨기에, 영국 및 북미에서 인기가 있었던 동물을 이용한 잔인한 스포츠 중 하나였습니다. 12세기 스페인에서 유래된 이 스포츠는 들판 위에 세워놓은 기둥에 살아있는 거위를 고정하는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빠르게 말을 타고 달리는 동안 자신의 능력껏 머리에 기름칠해 놓은 거위의 머리를 잡아당겨야 했습니다. 말로 들어도 예상할 수 있다시피 때때로 아주 잔인한 결과가 나타나곤 했지만 거위의 머리를 당기는 데 성공한 사람들은 그 시대의 고귀한 영웅으로서 취급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16세기부터 17세기 영국에서 인기가 있었던 곰 유인하기입니다. 야생의 곰을 잡아들인 후 길 한가운데 박혀있는 기둥에 그의 다리나 팔을 묶어둔 채 시작되었습니다. 보통 팔 정도밖에 움직이지 못하는 야생곰과 전투를 벌였던 동물은 수십 마리의 들개였으며 때때로 곰에게 잡혀 죽는 경우도 발생하곤 했습니다. 특히 이 경기는 헨리 8세가 좋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너무 잔인하다는 이유로 의회에서 일요일마다 열리는 이 스포츠를 금지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이 결정을 철회시킨 후 이 경기가 계속해서 진행되도록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문어 레슬링입니다. 이 스포츠는 20세기 초반, 특히 미국 서부 해안가에서 인기가 있었던 스포츠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스포츠는 참가자들이 바닷속에서 문어와 사투를 벌인 후 안정적으로 표면 위로 끌고 올라가는 것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결과적으로는 가장 큰 문어를 끌어올린 사람 또는 팀이 우승 트로피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당시 워싱턴 퓨젯 사운드만에서는 매해 월드 옥토퍼스 레슬링 챔피언십이 개최되었으며 1963년에는 총 111명의 참수부가 이 대회에 참가하기도 했었고 최대 관중 수는 무려 5,000명에 달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17세기부터 18세기 유럽 귀족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던 동물 스포츠 중 하나인 여우 날리기입니다. 이 스포츠는 2명으로 구성된 하나의 팀이 슬링시트의 양쪽 끝을 붙잡은 후 그 사이에 여우를 올려놓고 공중으로 높이 던지는 경기였습니다. 당연히 여우를 가장 높이 던진 팀이 우승을 차지하였으며 최대 7.5m까지 여우를 던져 올린 팀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경기 또한 여우에게 매우 치명적인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주에고 델 파토라고 알려진 오리 던지기입니다. 이 스포츠는 특히 아르헨티나에서 인기가 있었으며 현재까지도 일부 지역 및 국가에서는 이 스포츠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 중 하나인 폴로에 농구의 요소를 결합했기 때문에 상당히 재미있는 스포츠라 생각되고 딱히 동물을 학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파토가 처음 나왔을 당시에는 공 대신 오리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직도 이 게임이 파토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동물 스포츠에 대해 재밌게 들으셨나요? 동물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애니멀 탐탐은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연출 기술의 송유리, 진행의 이수빈 아나운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